안녕하세요. 재테크 블로거 은잔디입니다. 흔히 육아는 템빨이라고 하는데 영웅이는 요즘 스윙을 참 좋아해요. 오늘은 재밌게 스윙 타는 영웅이와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신혼부부 생활비에 대해 다뤄볼까 하는데요. 저는 2018년 2월에 결혼해서 이제 결혼한 지 딱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의 지출을 결산해보며 이번 영상을 준비해 보았어요. 제가 워낙 돈이나 가계부에 관심이 많다 보니 결혼하면 한 달 생활비가 얼마나 들까 궁금했는데 결혼을 하기 전에 결혼을 먼저 한 선배들의 말을 들어보면 일찍 하는 게 돈 모으는 지름길이라는 사람이 있고 막상 결혼을 했더니 수입은 2배가 됐는데 지출은 3배가 됐다고 돈이 줄줄 샌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서 뭐가 진짜인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의 지출을 돌아보며 어떤 말이 맞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혼 부부이시거나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 한 달에 대략 이 정도가 든다는 것을 공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도 결혼을 하면 경제권을 누가 가질지에 대해 신경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연애 때부터 세뇌시킨 덕분에 제가 경제권을 가지게 됐어요. 물론 예전에는 주로 아내가 경제권을 가지는 경우가 많았고 요즘은 또 합치지 않고 각자 관리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일단 둘의 통장이나 수입을 합쳐야 돈이 더 빨리 모이고 더 절약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둘 중 누구든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하면 되는데 가계 수입, 지출에 대해 둘 중 한 명이 도맡아 관리하고 투명하게 서로 이야기하고 함께 의견을 나누면서 수정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어느 정도 소비 패턴이 비슷하거나 경제적 가치관이 맞는 부부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차츰 서로 원하는 방향으로 조율해 나가야 돈 때문에 싸우지 않고 돈에 이끌려 다니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가계부 어플로 관리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은 월말 결산, 6개월에 한 번씩은 상반기, 하반기 결산을 해서 소비 지출 내역을 확인하곤 하는데 이 과정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이만큼 돈을 썼다 하는 기록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어떤 부분의 소비를 줄여야 할지, 어떤 부분을 미리 준비해야 할지 알 수 있게 돼서 같은 돈이라도 잘 쓰고 잘 모을 수 있더라고요. 일단 제가 알뜰한 세댁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정했던 매월 지출 목표 금액은 150만 원이었는데요. 실제로 사용한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대략 월 180만 원씩 지출했더라고요. 가계부를 기록하고 결산할 때도 고정 지출, 변동 지출로 따로 분류하지 않고 식비, 주거 통신비, 교통 차량 유지비 등의 목적성에 따른 대분류만 해서 관리를 했고요. 그럼 맞벌이 신혼부부는 지난 1년 동안 매월 180만 원씩 어디에 썼는지 항목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식비는 가계부 기록상으로는 23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남편과 저는 점심을 회사에서 먹어요. 그리고 그 비용이 월급에서 차감되다 보니까 가계부 기입에 누락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월 평균 30만 원 정도 되어야 맞는 것 같아서 30으로 입력했고요. 저희는 연애할 때 대형 마트에서 데이트를 너무 많이 해서 결혼하고는 거의 마트에 안 간 것 같아요. 꼭 필요한 물건만 집 앞 슈퍼에서 소량씩 구매하는 편이라서 식재료를 많이 낭비하거나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주거 통신비의 경우는 크게 관리비, 가스비, 통신비로 나눌 수 있는데 관리비 같은 경우는 빌라나 다세대 주택은 좀 더 저렴하고 아파트의 경우 평수나 단지 세대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략 10에서 15만 원대가 많은 것 같아요. 저희는 27평 신축 아파트에 살고 있고 아파트 세대수가 많다 보니 주변 아파트에 비해서는 좀 저렴해요. 그리고 수도세, 전기세가 포함된 요금이고 평균을 내보니까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나온 것 같고요. 가스 및 난방비는 관리비랑 따로 고지되는데 여름에는 6, 7천 원대, 겨울에는 12만 원, 13만 원 정도까지 나오고 1년 평균 내보니까 3만 원 정도 되네요. 여름에는 전기세로 관리비가 좀 더 나오고요. 겨울에는 난방비 때문에
가스비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사실 더 아껴서 살 수도 있지만 건강을 해치거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선에서 아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다행히 지방의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어서 결혼 전에 모은 돈으로 보증금을 마련해서 대출 이자나 월세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통신비의 경우 남편도 저도 업무상 사용량이 많아서 무제한 요금제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금액 자체가 65,000원으로 요금제가 높고요. 저희 집 인터넷 TV는 3년 약정으로 가입을 했는데 가입할 때 50만 원 정도 지원금을 받고 가입을 해서 속도 빠르고 채널이 많은 고급형을 선택했고요. 월 5만 원 정도. 그래도 결합 할인이나 제휴카드 할인을 많이 받아서 전체적으로 통신비로 15만 원 정도 쓰고 있어요. 요즘은 알뜰폰도 많아서 통신비는 충분히 저렴하게 가능한 것 같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또 더 줄일 수 없는 비용이라면 알차게 혜택을 잘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교통비, 차량 유지비인데요. 통계를 내보니까 한 달에 38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 대중교통만 이용해서 몰랐는데 일단 차량 유지비가 정말 많이 드네요. 남편은 SUV 차량을 운전하는데 1년에 한 번 자동차 보험료 그리고 자동차세로 통틀어서 120만 원 정도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10만 원 정도는 계속 고정적으로 비용이 나가고 중간중간 정비하거나 수리할 때는 돈이 훨씬 더 들고요. 주유비도 한 달에 10에서 15만 원 정도, 톨비도 평균 3, 4만 원 나오고요. 그리고 지방의 경우는 대중교통이 좋지 않다 보니까 저도 경차라도 한 대 사려고 생각을 했는데 자동차 유지비가 정말 더 많이 들고 10년차 장롱 면허 소지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택시를 타고 다니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출근은 주로 남편이 데려다주고 퇴근은 제가 택시를 타고 하다 보니까 월 평균 7, 8만 원 정도는 택시비로 쓰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줄이고 싶지만 참 줄이기가 어렵네요. 부부 개인 용돈의 경우 남편 20만 원, 아내 20만 원으로 정했는데 핸드폰 요금, 교통비, 식비 등 모두 제외하고 순수하게 개인적인 용돈으로 쓰는 걸로 정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상대방의 허락을 구하거나 얘기할 필요 없이 사용을 하다 보니 남편은 어디에 썼는지 잘 모르겠고요. 저의 경우 주로 동생들 용돈이나 주변 친구들 생일 기프트콘, 제 친구들 축의금 이런 데에 많이 사용을 한 것 같고 용돈은 각자 부부의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면 될 것 같아요. 아마 결혼을 하신 분들은 경조사비의 압박이 심할 텐데 저희는 한 달 평균 26만 원 정도 경조사비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 전에는 부모님 용돈이나 지인들 결혼식 같은 경조사비 지출이 가장 많았는데 시기에 따라서 들쭉날쭉해서 관리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바로 경조사비 통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지출을 하고 있어요. 매달 20만 원씩 지출 처리를 하고 그걸로 적금을 들어서 1년 동안 240만 원의 목돈을 만들고 보너스나 저희도 받게 되는 경조사비나 용돈 같은 걸로 채워 넣어서 300만 원을 만들어서 1년 동안 양가에 쓰는 돈으로 정했어요. 그리고 그 이외의 경우를 대비해서 100만 원 정도의 예비비를 두고 대신 각자의 친구에 대한 경조사비는 개인 용돈에서 지출을 했고 어차피 똑같이 쓰는 돈이지만 경조사비 통장으로 따로 관리를 하니까 가계부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매월 비슷한 합계를 유지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가전 가구의 경우 신혼살림 장만하면서 다 샀기 때문에 크게 더 들인 게 없어요. 그래서 월 평균 3만 원 정도 된 것 같은데 소소하게 요거트 메이커, 와플 메이커 같은 주방 가전을 샀고 작은 수납장 같은 거는 지역 카페나 당근마켓으로 저렴하게 가지고 오기도 했고요. 의복 미용의 경우 계절에 한 번 정도 아울렛에서 저렴하게 쇼핑을 하는 편인데 제가 임산부가 되면서 이제 살이 찌니까 옷을 사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좀 비용이 조금 나왔고 미용실도 너무 길지 않게 끝이 상하지 않게 몇 번 커트하러 간 정도? 남편은 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미용실에 가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월 평균 비용이 5만 원입니다. 사실 서울에 살 때는 그래도 계속 자주 가다 보니까 사게 되는데 지금 있는 곳은 백화점이나 쇼핑센터가 하나도 없는 지방이다 보니 불편하긴 하지만 지출은 예전보다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건강 문화 항목의 경우 대체로 아내의 실비보험 그리고 곧 태어날 아기의 태아보험으로 지출을 했고 가끔 주말이나 휴가 시즌에 국내 여행을 다녀왔어요. 원래 아기를 가지면 태교 여행이라는 이름의 여행을 가고 싶었는데 막상 몸도 무겁고 힘들고 또 시간적으로 여유도 나지 않아서 나중에 태어나면 1, 2년 건강하게 잘 키워서 같이 여행을 하는 걸로 하고 돈을 따로 모아뒀어요. 그래서 건강 문화는 1년 동안 월 평균 15만 원 지출했습니다. 교육 및 자기 개발비로 월 3만 원 정도 썼는데 결혼 전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 지출을 했는데 작년에는 신혼 첫 해이기도 하고 임신을 핑계로 많이 게을러져서 몇 번 영어 시험 본 것 말고는 거의 공부도 하지 않고 따로 배우는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이 부분은 앞으로 육아 비용으로 많이 채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의 주제 신혼부부 한 달 생활비 은잔디네 두 식구는 이렇게 해서 월 평균 180만 원 정도 사용했어요. 여기엔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 비용도 있고 충분히 줄이거나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재테크 카페나 블로그에서 가계부 결산 글을 자주 찾아보곤 하는데 한 달 생활비 150만 원, 100만 원으로 사는 신혼부부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항상 보면서 반성하고 우린 어느 부분에서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하곤 하는데 저희의 실제 사용 내역을 보면 더 줄이고 아낄 수 있는 부분 보이시죠? 어쨌든 저희는 아주 타이트하게 관리하진 않지만 이 정도의 지출을 하고 있어요. 둘 다 결혼 전에 월 평균 10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썼던 것 같으니까 신혼인 지금까지는 결혼 전에 둘 지출 더한 것과 비슷하게 쓰고 있고 아마 본격적으로 육아를 시작하는 올해부터는 생활비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내년에는 3인 가구 생활비에 대한 결산 영상을 만들어 보는 걸로 하고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어쩌면 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게요.